핸디는 어느 정도 되세요? 핸디가 네. 등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생크 안 나면 한 80대 치고요. 아, 생크 한 번 나면 한 100개도 치고 막. 생크가 원래 좀 평소에도 많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그러신 거예요? 평소에도 제가 지금 구력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네. 계속 있었어요. 원래 계속 있다가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 네. 그때부터 계속 생크가 문제였던 거. 특히 근데 뭐 다 생크가 나는 건 아니고 네. 어프로치 한 40에서 70 사이? 좀 애매한 거리들이 생크가 많이 나고. 그래서 원래 오히려 가장 생크가 좀 많이 나는 게 웨지 종류들이 제일 많이 네, 나고 네, 네. 특히 그 거리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구질이 어느 쪽 구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페이드를 좀 쳤었는데 네. 그 한 2달 전부터는 좀 드로우 위주로. 아, 연습을 일부러 조금 해보고 계신 거예요? 드로우? 네네네. 왜냐면 아이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드라이버가 좀 페이드를 치려다 보니까 미스샷이 좀 많이 나와서 드라이버 때문에 드로우를 좀 치다 보니까 아이언도 좀 확 드로우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스트레이트 드로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긴 하거든요.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몇 개 치는 걸 좀 보고 네. 한번 데이터도 보고 스윙도 한번 봐볼게요. 네. 어떤 걸로 치요? 아이언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백스윙을 어제 바꿔가지고. 아. 좀 치면서 네. 이제 저도 스윙에 대한 회원님의 스윙에 대한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죠. 그러면서 네. 얘기를 좀 하면서 해볼게요. Ready. 이런 식으로 생크가 나시는 거네요. 네. 계속 좀 쳐볼게요. 제가 좀 볼게요. Ready. Ready. 백스윙을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좀 편하게 들었거든요. 네. 구부리고. 근데 구부리고 들다 보니까 조금 정확도가 안 좋나 해서 좀 왼팔을 좀 여기서 그냥 백스윙을 좀 멈추려고 원래는 그냥 여기까지 들었었는데 편하게 지금은 좀 여기서 그냥 편하게 들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 몸에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네네. 그럼 원래 쳤던 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네. 제가 보고 싶어서. 한 개만 더 쳐볼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백스윙이나 저 백스윙이나 제 입장에서는 이제 느낀 게 좀 공간이 좀 너무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공을 네. 치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도 없고 급해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레슨을 말씀드리는 게 현재 지금 시기가 이제 라운드도 좀 많이 다니는 시기잖아요. 네. 이런 시기 때는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냥 뚝딱뚝딱 고치면 좋겠지만 공이 그렇게 되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회원님이 어떤 목표가 어떤 건지 오늘 레슨에 좀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요. 일단 공 맞는 것보다는 좀 교정을 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이제 좀 안 맞더라도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습관을 들이고 싶은 게 사실 그래요. 이번에 찾아온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좀 네네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80대 치고 90대 치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네네. 좀 더 좋은 길로 가야 나중에 더 뭐 싱글 플레이어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네. 지금 요런 형태로는 모양을 가진 형태로는 더 막 발전하기에 뭐 어떻게 치면 치겠지만 되게 내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제가 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네. 자, 일단 저쪽을 한번 보시면 공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뭐 타이거, 톰킴, 로리 맥길로이 이런 선수들은 좀 와일드하게 아크가 큰 편이에요. 여기 있는 안병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은 스타일 자체가 처음에 올라갈 때 오른팔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넓게 올라가죠. 네. 김주영도 그렇고 타이거즈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의 특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편인데 회원님은 여기서 보면은 좀 빨리 일찍 꺾죠. 근데 네.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꺾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오른팔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이에요. 여기죠. 여기서 이 둘의 공간의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렇게 이 공간이 있어야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조급하게 안 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간이 너무 적어버리니까 회원님은 팔을 재빠르게 또 돌려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백스윙에 대한 아크를 좀 키워서 이 백스윙을 조금 좀 높고 넓게 만들고 싶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조금 이렇게 도전해본 적? 너무 낮다 이런 잠깐 얘기 들어가서. 했었어요. 네. 그 어떤 식으로 혹시 고치셨어요? 그걸 약간 느낌이? 오른쪽 그냥 계속 피는 느낌? 근데 피는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임팩이 대부분이 안 그렇죠.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다가 사실 포기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네.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쪽을 찍어야 될까요? 네. 잠깐만요. 이게 좀 하기 쉽게 집에서도 하기 쉬운 방법으로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이거 걸어보면 좋은데 걸 때가 집에서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이제 롬픽이나 이거랑 사실은 똑같아서 좀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저를 찍어주시면 공 앞에 일단 쓰시면 스윙 교정을 할 때 제일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드레스 들어가서 공을 칠 때 공을 딱 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오른팔을 뻗고 이렇게 쳐야지 하면은 사실 공이 안 맞겠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특히 스윙 교정할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훈련을 따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교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공 앞에 가서 공 치면서 교정한다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이쪽에 한번 서볼게요. 발의 안쪽, 이 안쪽에다 힘을 약간 이렇게 안쪽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발이 안정화가 좀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코어에다 힘을 딱 줘야 돼요. 코어에다 힘을 주고 이 팔이 펴진 상태에서 올리는데 약간 손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올리기보다는 그 발과 코어의 힘으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회원님이 여기를 피면서 올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발에서 힘을 코어랑 같이 이끌어내야 백스윙 때 팔에 힘을 많이 안 주면서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것도 결국 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실험을 했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한테 좀 잘 치는 사람한테 다이빙대 위에서 골프채를 쥐어주고 5m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점프를 하면서 스윙을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턴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실험한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면 발력이 얼마나 백스윙 하는데 턴에 영향을 많이 주냐에 대한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실험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발이 땅에 붙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몸이 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백스윙 턴이 되고 팔을 와일드하게 올리려면 이 발에 지면 발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코어에 힘을 받쳐주면 힘을 이렇게 하나도 안 주고도 충분히 편하게 올라가는데 회원님이 오른팔이 구부러진다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피니까 힘만 들어가고 공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굉장히 집에서 좀 많이 하고 나서 공 치러 가서 오른팔 펴야지가 아니라 조금 코어나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한 번에 쓱 올리면 좀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인터넷 쿠팡에서 싸게 파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다 문에다 이렇게 방문에다 걸고 자,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힘을 딱 주세요. 그리고 코어에다 딱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출발했다 갈 건데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잘했어요. 다시 하나 둘. 자 그렇죠. 둘. 별로 안 무겁죠. 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머리 잡고 하나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이 정도만 들어도 돼요. 그렇죠. 배의 힘으로 둘. 그렇죠. 무릎 45도로 살짝 넣어주면 좋아요. 셋. 그렇죠. 10번만 해볼게요. 넷. 너무 많이 안 들어도 돼요. 다섯. 그렇죠. 그 정도만. 여섯. 일곱. 근육이 좀 느껴지죠? 배에 힘 들어가는 게. 여덟. 배 힘으로.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저희가 타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왼쪽 할배 힘 들어가는 게 맞나? 네. 약간 광배 쪽에 약간 힘이 들어갔죠? 네. 제가 놔드릴게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한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힘을 많이 안 주고 백스윙을 저희가 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방금 했던 대로 그 느낌으로 백스윙을 한 번만 올려보세요. 팔에 조금 힘을 빼주고 오히려. 그렇죠. 오른팔을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느낌으로, 배 힘으로.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까지 힘 안 줘도 돼요. 팔에 좀 힘 빼고.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공 놓고 방금 그 정도만 들어서 천천히 하나만 쳐볼게요. 살살. 가볍게 올려서 하나, 둘. 잘했어요. 이게 이제 연습의 시작이에요. 자, 보면은 잘 보세요. 과장된 모션이긴 하지만 굉장히 넓어지긴 했죠. 네. 그리고 팔이 어때요? 아까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교정이 돼야 고쳐지지. 이 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렇게 보면. 네.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약간 닫혀있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올라갈 때 좀 다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많이 다치긴 한데요. 근데 저거는 네. 나중에 조금 손을 봐드릴게요. 어차피 레버도 조금 하긴 해야 되니까. 자. 올라가는 길의 모양은 둘이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지금 똑바로 올라가는 모양이나 이런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이렇게 팔이 좀 높아지게 저는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간도 내려갈 때 확보를 좀 하고 싶었죠. 이렇게 넓게 들어오게. 그러면 팔로우도 당연히 어때요? 좀 커지지 않나요? 여기 손목도? 네. 이게 좀 더 나아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똑딱이를 좀 배우잖아요. 그때 똑딱이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코어나 중심축에서 회전을 할 거고 양팔은 좀 넓게 다니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느낌으로 약간 회원님이 넓게 공간을 이용하고 몸의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그래서 코어랑 발에 힘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백스윙을 올려볼게요. 시작, 쓱.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이제 여기서 팔에 힘을 좀만 빼줘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좀 구부러지겠죠? 다시 한번 더. 시작, 쓱. 그렇죠. 그럼 좀 구부러졌죠? 다시 한번 더. 쓱. 그렇죠. 이번에는 한번 쳐볼 거예요. 연습 중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잘했어요. 자, 공을 한번 놔볼게요. 공을 너무 세게 치려고 덤비지 말아 볼게요. 지금은. 편안하게 칠 거예요. 천천히. 여유있게.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잘했어요. 조금 몸이 좀 많이 써지는 느낌인가요? 좀 팔로 네, 완전- 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네. 팔을 좀 많이 쓰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팔을 아예 좀 안 쓰다가 맞아. 그러니까 팔을 잘 써야 돼. 생크가 나니까 팔을 너무 못 써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러니까 손 감각을 좀 길러야 되나 보다 해서 최근에는 거의 손으로 많이 아, 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저도 바디턴 스윙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러니까 바디는 몸대로 잘 써야 되는 거고 팔은 팔대로 잘 써야 돼요. 그러면 팔로 치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일 쉬운 게 그냥 다리 모으고 팔로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의 감각이 좀 살아나요. 두 다리 모으고 별 생각 없이 똑바로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 훈련이어야 돼요. 왜냐면 골프라는 게 손만 많이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몸만 많이 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을 활성화시키고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회원님이 뭘 못한 거냐면
여길 너무 작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좀 넓게 가는 걸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커지고 넓어진 것 같죠? 백스윙도 많이 높아졌고 공간도 당연히 훨씬 많아졌고 저는 이제 몸의 턴을 도와드렸고 회원님이 지금 여기서 팔을 해야 되는 거 뭘까요? 팔을 넓게 저렇게 자신있게 잘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럼 조금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죠? 네. 이래야 회원님이 공치기가 좀 편해져요. 생크도 안 나고. 보통 공간이 없으신 분들이 생크가 많이 나요. 이렇게 바짝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는 이 백스윙이 훨씬 나아 보이거든요.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탑의 위치가 여기는 조금 너무 많이 났죠. 네. 저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려갈 때도 공간이 많으니까 훨씬 여유 있게 들어갈 거고 팔로우 크기는 당연히 여기가 커질 거고 알겠죠? 이걸 혼자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계속 물어보세요. 네. 그렇죠. 연습 스윙은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교정할 때는 속도를 낮출수록 내 몸이 말을 잘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만 쳐볼게요. 공을 치려고 덤비지 마시고 양 발에 힘을 주고 배에다 힘을 주고 오른팔을 넓게. 잘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네. 백스윙을 할 때 네. 이제 약간 대각선으로 하라는 프로들이 있고 수평 회전을 해야 된다는 프로들이 있어서 수평에 손 수직으로 올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네. 대각선으로 올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대각선으로 올리는 게 팩트죠. 근데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리버스 피벗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수평으로 올리라고 레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팩트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각도를 쟀을 때 우리는 잘 치는 사람들을 다 재보면 무조건 왼쪽 어깨가 삼각보다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만 놓고 보면 타선이 맞아요. 근데 워낙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레슨을 위해서 수평으로 해주세요 하는 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지금은 조금 교정이 된 것 같긴 한데 약간 힙스웨이가 계속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도니까 이건 확실히 들어가서 제가 근데 이제 공을 칠 때는 저는 대각선이 좀 더 좋긴 한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오른 힙을 타겟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밀었었거든요. 네네네. 백스윙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긴 한데 이건 밀고 하니까 여긴 좀 펴지면서 약간 좀 과한 이런 느낌으로 됐었는데 이거는 그냥 네. 그러니까 잠깐 내려가 보시면 여기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골반하고 어깨에 대한 높이에 대한 얘기죠.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수평하게 도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이 왼쪽 어깨가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카메라로 선을 재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각도가 나와줘야지 큰 파워를 낸다고 이제 과학적인 논문이 있죠. 그러니까 수평하게 도는 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잘 칠 수 있는 팩트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회원님이 뭐 얘를 이렇게 된다거나 그럴 때 너무 빠지니까 좀 회전해라 이런 건 이제 가능한 건데 여기는 이렇게 회전하더라도 왼쪽 어깨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 골반도 낮아질까요? 아니면 수평하게 돌까요?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도 당연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게 우리의 순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발에서 힘을 이끌으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해보시면 제가 좀 잡아드려 볼게요. 직접.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에서 평행하게 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팔이 이렇게 살짝 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느낌은 어때요? 약간 무릎이 들어가고 골반이 좀 낮아졌죠. 네. 왼쪽 골반도 낮아졌고 이렇게 올라가서 공을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하체부터 툭. 이런 식으로 공을 한번 놔볼게요. Ready. 그렇죠. 제가 백스윙을 한번 만들어 드려 볼게요. 느낌에 약간 틸트 되는 느낌.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이런 느낌이죠. 그럼 골반이 내려갔고 여기서 툭 한번 쳐볼게요. 잘했어요. 얘도 공간하고 되게 연관이 깊어요. 지금 이렇게 올리니까 모양이 나쁘지 않죠. 네네. 이게 회원의 입장에서는 틸트를 하는 느낌이었지만 Ready. 그렇게 그러니까 기울어지게 만든 느낌이었지만 막상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진 않았죠.
저희가 왼쪽 골반을 좀 낮추니까 하체 모양이 더 낫지 않아요? 피부도 더 잘 잡히고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되면 내려갈 때 공간이 많아지면서 공치가 편해지는 거죠. 뭔가 특별히 안 해도 보세요. 팔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팔이 편하게 넘어가죠. 그래서 백스윙이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임팩트는 사실 맞죠. 임팩트에서 우리가 어떤 로프트로 맞고 뒷땅이 안 맞고 뭐 라이각이 맞아야 똑바로 가는데 그 임팩트를 위해서 뭐가 좋아야 되냐면 백스윙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스윙에서 공간이 이렇게 안 좋고 하다 보면 회원님이 이제 힘으로 치다 보면은 채가 밀려나면서 생크가 자꾸 났던 거죠. 내가 공간만 많으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백스윙 느낌을 아예 찾아드릴게요,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왼쪽 어깨랑 골반을 같은 각도대로 쭉 올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꺾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윙. 공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원래 하던 것보다. 그러니까 네. 코킹이나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꺾이는. 네. 지금 저는 왜 회원님한테 그렇게 알려드리냐면 회원님의 너무 아크가 작으니까 조금 엉콩 느낌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팔을 이렇게 밀고 가면 저는 그분한테 코킹을 좀 알려줄 것 같아요.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성인 거죠. 그래서 이 골프를 생각할 때, 아, 코킹을 어디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진짜 무의미한 게요. 정말 선수들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맨날 봐서 네. 알겠지만. 그래서 제일 정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잘하는 사람, 프로 아니어도 돼요.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따라하는 게 좋고요. 잘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코킹이 언제 하냐. 그러면 굳이 우리는 그걸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찾는 거죠. 임팩트 때 모든 사람들이 어깨 손헤드가 일직선으로 맞는 건 맞잖아요. 그건 어때요? 우리가 무조건 따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로프트를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아까 봤던 김주영, 안병훈, 뭐 타이거 우즈 뭐 이런 선수들은 아크가 굉장히 크고 뭐 이민우 이런 선수들은 코킹이 좀 빠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회원님의 단점이 뭐였냐면 아크가 굉장히 작다예요. 근데 회원님 보고 코킹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때요? 아크는 더 작아지겠죠. 안 그래도 작은데. 응. 근데 왜냐면 제가 그 오른팔은 빨리 굽혀지는데 뭔가 코킹은 오히려 약간 늦은 느낌이어서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뻗쳐서 올려야 되나 보다. 이제 맞아요. 그렇게 굳이 안 생각하고. 그래도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아까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아까 이런 안병훈 선수는 타이거 우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선수들 보면 꼭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물론 코킹을 빨리 하는 선수도 있지만 어때요? 코킹 자체가? 아, 네. 굉장히 느리죠? 네. 김주영 선수는 이거보다 더 느려요. 타이거 우즈도 그러고. 그럼 이 선수들한테 가서 아 코킹이 늦는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인데 회원님이 지금 좀 뻗는 스타일이잖아, 손목이. 네. 그걸 일부러 꺾어가지고 불편함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에는 회원님이 아까 처음에 와서도 보여드렸겠지만 회원님 여기 오른쪽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코킹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 결과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냐 늦게 하냐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둘이 너무 다르죠. 네. 자, 왼쪽 무릎이 편하게 들어간 이유는 왼쪽 골반을 제가 낮춰서예요. 왼쪽 어깨를 낮춰서고. 여기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딱 봐도 아크도 너무 작고. 여기는 좀 아크가 커졌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코킹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꼭 코킹을 일찍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네. 근데 공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지금 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또 회원님 혼자 연습하면서. 그 상체는 이해는 많이 갔고 네. 하체를 할 때 네. 제가 예전에는 이제 하체를 약간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하다가 네. 최근에는 약간 왼쪽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오른쪽이 영상을 튀어나가는 찍어 느낌?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시 좀 약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미는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하체 느낌을 어떤 식으로 네, 제가 그러면 한번 가져가야 가볼게요. 될지. 맞아요. 느낌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지가 중요하니까. 이거 아까 처음에 치셨던 공이에요? 네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그냥 약간 회전 그냥 바깥으로 하는 느낌이었죠. 네. 기본적인 이론적인 얘기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체도 이게 약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지면 발력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회전하는 지면 발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일어나는 지면 발력. 많이 들어본 거.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슬라이딩.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렇게 미는 지면 발력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공태현 프로나 윤이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회전하는 지면 발력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거고, 스코티 셰플러나 로리 맥길로 이런 선수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지면 발력이 좀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점프하는 사람들은 위로 하는 게 세겠죠. 그래서 방금 말한 거에 대해서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네. 그 선수들 어떤 선수들은 뭐 이만큼 나가기도 하고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회원님한테 어떤 게 맞느냐가 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회전했을 때가 공이 더 편하게 맞았는데 이걸 이렇게 빼려고 그러니까 지금 좀 잘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편하긴 사실 빼는 게 편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얼리 익스텐션처럼 튀어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생크의 원인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얘기를 달리 해보면, 그러면 지면 발력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뒤로 빠지니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아까 지면 발력 얘기했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로리 맥길로가 가장 강조하는 슬라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지면 발력을 쓰면 얘가 안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이라면 그 연습을 좀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약간 슬라이딩 하는 연습을 하면은 얘가 안 빠지거든요. 연습생 해보세요. 백스윙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드려 볼게요. 탑에 올라가서 넓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약간 그냥 바로 왼쪽으로 먼저 가는 거죠.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상체는 안 가고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회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좀 덜 튀어나가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이제 이거 하고.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예 만들어 드려 볼게요. 하체 모양을. 슬라이딩의 양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치던 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화면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오른쪽 골반을 잡긴 했지만 여기서 슬라이딩을 딱 해주니까 확실히 오른다리는 덜 나가는 것 같죠. 네. 모양상은.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왼쪽으로 조금 밀어줬죠.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밀어줬냐면 어드레스 때 요 정도 있었죠. 골반이. 그러면 임팩트 때 이 정도예요. 그럼 엄청 많이 민 건 아닌 것 같죠. 어드레스에서 정말 한 1, 2cm 나온 거니까. 그러면 아까 걸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었죠. 약간 무릎이 좀 구부러지면서 조금 뒤로 빠진 느낌이 살짝 있긴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회원님한테 레슨해드린 건 슬라이딩과 익스텐션을 오히려 더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연습 중에 하나가 여기서 왼발 이렇게 밟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일어나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레슨 들을 때. 회원님한테 필요한 드릴은 오히려 개 같아요. 너무 돌리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계속 오른쪽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은 약간 슬라이딩 하면서 일어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엔 이제 스윙을 할 때 네. 한참 이제 바디 스윙 한다고 네. 거의 레슨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힌지하고 이제 왼쪽 10시 쪽으로 빠지라고 계속 이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오른 어깨를 잡고 이제 공까지 끄집어 오다 보니까 그때 제가 생크가 되게 많이 나기 제가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랬어요. 바디 스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코어를 돌리면서도 여기를 좀 잡을 수 있는데 사실 성인 남성이 그게 같이 돌면 그냥 같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생크도 많이 나고 슬라이스도 많이 나요. 공이 그냥 깎여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골반을 돌 때 여기까지 같이 도는 것 때문에 바디 스윙에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님한테는 지금 그 모습이 좀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쳐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팔의 움직임을 좀 넓게 가져가길 바라는 거고, 팔을 아까 회원님이 말한 것처럼 팔 잘 써야 돼요.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넓게 가져가는 것과 너무 바로 회전하는 거를 약간의 슬라이딩을 만들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은 지금 저희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채를 잠깐 보시면 저쪽에 가보시면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회원님의 단점은 아크가 작으면서 몸을 그냥 휙 이렇게 돌려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이 튀어나가면서 지금 생크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건
팔의 역할은 아크를 좀 크게. 그리고 몸도 우리가 막 이렇게 밀라는 건 아니지만 탑에서 우리가 전환할 때 왼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양을 좀 늘려서 치자는 거죠. 바로 돌지 말고.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이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 치면서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도록 백스윙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훈련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면발력으로 좀 풀어보면은 이렇게 도는 거를 조금 왼쪽으로 가는 걸 원했잖아요. 그래서 왼발 앞꿈치에 힘이 들어가는 걸 좀 배워볼 거예요. 자, 현재 백스윙 이렇게 올린 다음에 제 왼발 앞꿈치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요걸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자, 채를 거꾸로 잡으시고 백스윙 탑에 올려보세요. 탑에 올려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을 좀 놔둔 상태에서 여기 앞발을 꾹 한번 눌러보세요. 상체를 좀 숙이면서. 상체가 안 나가고 좀만 더 숙여볼게요. 여기서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우리는 슬라이딩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보실게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탑에 올라가서 보면 어때요? 왼쪽으로 살짝 슬라이딩 하는 느낌이 들죠? 네. 오른쪽 보면은 이 브룩스 케카를 보면은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브룩스 케카의 오른쪽 여기 왼쪽 골반을 보면 더 이상 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회전해 버리죠. 이렇게. 요거를 좀 알려주는 건데 제일 주의할 거, 이거 하다 제일 많이 실패하는 거, 이걸 자꾸 공 칠 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빠른 순간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아무도 없다 주변에, 그럼 맨손으로 그냥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공 치러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면은 타이밍 놓쳐서 공을 못 쳐요. 밟고 치라고? 이거 어떻게 쳐? 진짜 못 쳐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 그냥 훈련 아까 했던 것처럼 밴드 놓고 열심히 해요. 그럼 여기가 뭔가 타이밍이나 근력이 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습장 가서는 그냥 편하게 치면은 걔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나한테 침투를 하겠죠. 그렇게 고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아마추어들이 지면 발력을 어렵다고 하냐면 다 공 칠 때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프로들은 어릴 때부터 공을 많이 치니까 여기 힘이 굉장히 강해요. 누르는 힘이. 그러니까 지면 발력을 생각하지도 않아도 지 혼자 되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열심히 길러야 돼요. 자, 그럼 채를 줘보세요. 여기 앞에서 볼게요. 그럼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건 평소에 하고, 그래도 연습장 가서 뭔가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습은 브레이킹 연습인데, 회원님이 지금 뒤로 빠지면서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팔로우해서 제가 멈춰 볼게요. 잘 보세요. 하나, 딱 여기서 멈추면 어쩔 수 없이 채가 팔이 좀 뻗어지고 체중이 왼쪽으로 오게 돼요. 지금 저 모습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서 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뻗죠? 네. 그러면 오른쪽 어깨를 한번 보시면 팔이 이렇게 일부러 내가 이렇게 멈추려고 쭉 뻗어주잖아요. 그럼 오른쪽 어깨가 저렇게 안 가게 돼요. 안 가면서 팔을 뻗게 되죠. 그러면 생크가 어떨까요? 좀 좋아지겠죠? 자, 이걸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자, 브레이킹 연습을 좀 할 건데, 여기 오세요. 이거 하면 금방 좋아져요. 채를 거꾸로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치는데 굉장히 살살 칠 거예요. 네. 여기다 딱 대고, 여기다 잡고, 일단 처음에는 살살 힘 빼고 톡 한번 해보세요. 일자로 딱 되게끔 살살 툭. 그렇죠. 잘했어요. 이게 일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브레이킹 연습이거든요. 멈춰주는 거예요. 시작. 잘했어요. 다시 10번만 할게요. 둘, 조금 더 릴리스를 탁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 어깨가 딱 잡히죠. 넷, 너무 잘하고 있어요. 손 밀리지 않게. 다섯, 박자가 딱 맞으면 좋아요. 소리가 딱 나게. 그렇죠. 이거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좀 달랐죠, 방금. 힘을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밀면서 힘을 쓰고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맞아요. 이제 좀 알겠죠? 이거예요, 이거. 다시.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되면 어깨가 잡히죠. 헤드가 뻗어지고 이 릴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를 놔두고 어때요? 헤드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채를 정상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연습 중에 한 번만 해보세요. 방금 했던 것처럼. 올라가서 어때요? 그럼 어깨가 잡히고 헤드가 빠져나가죠. 자, 이거를 살살 한번 쳐볼게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게 오른쪽 어깨가 잡고 헤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핸드 퍼스트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방금 이렇게 프로님 이제 밀고 나가면 안 된다고 한 거, 저 이렇게 밀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다 그거예요. 홍치미 아시죠? 홍치미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하거든요. 릴리스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핸드포워드를 하는 이런 프로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왼쪽 어깨랑 손이랑 헤드랑 어때요? 일직선이 돼야 안 돼요? 네. 지금 저랑 이 사람이랑 똑같죠? 네. 왜냐면 이게 돼야 방금처럼 헤드가 이렇게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둘의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제가 이거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팔이 어때요? 쫙쫙 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스윙 파트에서는 아까 와일드하게 올라갔고 임팩트 파트에서는 어때요? 몸이 잡혀서 헤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한번 쳐볼게요. 방금처럼. 세게 치면 안 돼요. 브레이킹 연습이죠, 이게. 생각보다 느낌이 이상하진 않죠? 느낌은 되게 좋아요. 더 좋죠, 오히려. 그럼 봐보세요, 회원님 모양을. 또 구부러지는. 어때요? 회원님 입장에서는 약간 일자로 뻗는 동작이 잘 안 됐죠? 아까 저랑 네. 저기 프로처럼 다르게. 이 연습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내 손을요, 임팩트 연습이죠. 딱 쳤을 때 이 삼각형과 헤드가 일자로 빠져나가는 걸 모양을 보면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네. 저렇게 이게 이 모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네. 제가 최근에 이 릴리스를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네. 하는 레슨들을 좀 받았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모양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가도 여기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맞고 이게 일자로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헤드의 움직임이 덜하다 하는데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일찍이나 과해져 버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근데 뭐 되는 그건 거예요. 그렇다 치고 지금 결과적으로 회원님 임팩트 손모양이 안 좋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이 팔로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굴 봐도 저 임팩트는 불변이거든요. 어때요? 딱 일자로 펴지죠. 회원님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봐요. 아니 저 잘 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공을 치지?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론상 이렇게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돌리지도 말고 그냥 일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Ready. 더 낫지 않아요? 맞는 느낌이? 맞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죠? 시원시원하고 당연히 방향도 더 잘 갈 거고 봐보세요. 어때요? 아까보다 좀 낮았죠? 훨씬 네. 낫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물론 아까 그 프로나 저처럼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길로 가면 팔도 더 잘 뻗어지지 않을까요? Ready. 이게 저는 아까 처음에 보였던 이 사람이랑 관병훈 선수랑 보면 좀 비슷하고 근데 아까 저한테 처음 와서 보여줬던 이 스윙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건 너무 뭔가 파워도 없어 보이고 그죠?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하죠. 네. 그 대신 왼팔도 좀 뻗어진 느낌도 들고 더 잘 뻗어져 있죠, 왼팔이.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체중이 어때요? 여긴 좀 오른쪽에 남았고 그래도 여긴 좀 넘어왔고. 제가 설명이 첫날이라 좀 레슨을 더 길게 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정리를 하면 넓게 올라가고 좀 체중 이동 잘하고 팔을 쭉 뻗자, 이게 다예요. 이거를 그냥 훈련식으로 잘 풀어가서 공 치는데 접목을 시키자. 공 치면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가 치면서 레슨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뭐냐면 자꾸 제가 공 치면서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하면요 뭐가 안 되냐면 여기선 돼요. 필드에는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맨날 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도 좀 해보고 많이 해보니까 이거를 요새 예를 들어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은 예전보다 거의 잘 치는 프로들, 요즘 프로들 보면 이런 트레이닝 센터에서 좀 많이 하죠. 이런 훈련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의외로 이런 센터에서 스윙을 고쳐요. 여기 보면은 황유민 선수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스윙을 교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스윙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 그대로 들어있죠. 어때요? 왼쪽 골반이 딛고 점프하면서 팔을 쭉 뻗어주는 모습들. 저는 아마추어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몸을 바꿔놓고 공 칠 때 아무 생각 없이 쳐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공 앞에 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서 무슨 코킹을 하고 만들고 이거는 그냥 여기서만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와일드하게 올릴 때 잘 봐보세요. 어떻게 올리나? 자, 여기 하는 거 보세요. 팔을 왼쪽으로 보냈다 절로 던지죠. 백스윙 쪽으로 봐보세요. 절로 던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와일드하게 올라가고. 이거 지면 발력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왼발 디디면서 앞꿈치로 디디면서 점프하면서 치는 거고. 회원님도 이렇게 하면 는다는 거죠. 채를 줘보시면 오늘 단점인 거를 이걸로 고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작았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헤드를 이쪽으로 보내요. 자 보세요. 이쪽으로 보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뭐가 되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흐름으로 그냥 채가 올라가는 거죠. 한 번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고 딛고 스윙하고 올라가고 딛고 스윙하고 이러다 보면 스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회원님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보내서 넓게 보낼 거고 왼발을 디디면서 일로 힘이 가죠. 그러면서 쭉 뻗어주는 거예요. 오늘 한 것만 해볼게요. 하나 이것만 해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저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하는 훈련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팔을 일로 보냈다가 백스윙 올라갔다 왼발 딛고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더. 너무 세게 하면 다치니까 조심해서 할게요. 그러면 무슨 생각할 겨를이 없죠. 네. 모양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백스윙 모양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프로들도 다 다르잖아요. 임팩트는 어때요?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임팩트는 그렇게 만들고 백스윙은 회원님이 할 수 있는 만큼 넓게 올려주면 돼요. 자, 다시 보세요. 한 번만 더 볼게요. 황유민 선수가 하는 거.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왼쪽으로 갔다가 가고 왼발 봐보세요. 디뎌서 일어나죠. 이거 다 지면 발력 훈련이에요. 이게 전부 다. 발을 막 움직이면서 연습하죠. 딛고 점프하고. 알겠죠? 해볼게요. 훈련은 이렇게 하지만 회원님 몸이랑 황유민 선수랑 몸이 다르죠? 그러니까 회원님은 회원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다. 둘, 셋, 굿. 한 번 더.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좋아요. 이제 채를 정상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죠? 네네. 더 와일드해지고 머리로 골프를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출발시켜보세요. 이쪽으로 쳤다가 멀리 어때요? 생각이 간단해지죠? 자, 한번 쳐볼게요. 안 맞아도 좋으니까 방금 그 리듬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너무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넓게 보냈다. 임팩트까지만 브레이킹 연습한다. 가볍게. 쭉. 임팩이 좋아졌잖아요. 임팩이. 네. 좀 달라지게 느껴지죠? 안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스윙도 보면 그렇다고 옛날 스윙이랑 막 어마어마하게 바뀐 건 아니에요. 이거 몇 번 했다고 황유민 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런 훈련을 계속해서 이렇게 스윙도 좀 개선이 되고 회원님도 팔을 뻗는 동작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프로님한테 어떤 레슨을 받았지만 그것도 그 프로님들한테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회원님의 관점을 봤을 때 머리로 골프 치기보다는 조금 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은 스윙이에요. 막 모양을 네, 만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론들도 많고 레슨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그 생크가 원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너무 좋아서 가서 이제 첫 샷에 생크가 나면 트라우마. 잘못됐나 보다 하면서 계속 한 18월 동안 한 스윙을 6, 7번씩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두세 월 이상을 안 가니까 네. 다시 원점이고 또 원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이 맞을 때 회원님 입장에서 보면 헤드가 이렇게 와서 보면 지금 상황에선 생크가 날 수가 없을 것 같죠. 이렇게 보면. 네. 그럼 어쩌면 토어에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원님이 필드에서 이제 생크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생크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생크라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약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잘 여기까지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생크 나는 거. 여기까지 헤드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헤드가요.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가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임팩트 때 뭔가 조절하는 사람들, 힘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흐름상 잘 왔는데 이 흐름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럼 생크 안 나요. 근데 와서 공 맞기 직전에 뭔가 이렇게 하니까 밀려나오면 생크가 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했던 황유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 그런 임팩이 아니라 다들 어떻게 돼요? 슝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마지막에 친 거는 에라 모르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생크가 안 났고 공을 조심스럽게 맞추려고 하면 어때요? 더 생크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 맞아요. 조작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크가 한 번 나면 바로 하는 게 약간 털어치는 느낌으로 손목 안 건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좀 낫죠. 네. 이때 이렇게 뭔가 맞추려고 하면 생크가 나길래 정확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털어서 놔야지 생크가 안 나서 이제 맞아요. 그거예요. 필드에선 계속 그냥 이렇게 약간 터는 느낌으로. 그냥 이 흐름으로 지나가면 솔직히 상식상 생크가 안 나야 맞는데 회원님 말처럼 뭔가 이렇게 맞추려다가 이 손이 어때요?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맞게 잘 내려오던 공이 갑자기 여기 맞는 거죠. 그 이제 그다음부터 멘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생크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자꾸 고치고 여전히 마지막에 친 것도 연습 스윙에 비해서는 아크가 많이 작아요. 네. 그죠? 느껴지죠? 끝에서 확 좁아지는. 맞아요. 끝에서 춥고 여기서도 좀 작았고 여기서도 아까 그 뻗는 것도 좀 덜 됐고. 그러니까 브레이킹 연습처럼 이렇게 쭉 뻗는 연습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그때 머리가 어디 있을수록 좋죠? 뒤에 있을수록 좋겠죠? 약간. 다시 한 번만 더 넓게 올라가서 그렇죠. 한 번만 쳐볼게요. Ready. 멀리 보냈다가 쭉 뻗어주세요. 그렇죠. 근데 타고 가면 나쁘지 않죠? 네. 7번 한 150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세게 치면 160 가는데 요새는 말씀드렸던 거죠. 그냥 좀 편하게 털어서 치면서 140만 보내기도 하고 필드에서. 지금 딱 캐리 한 137이니까 네. 그 정도 나가시겠네요. 필드는 자주 나가시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트레스가 좀 심하셨겠네요. 이 생크 때문에. 그러니까 스윙이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스윙을 했을 때 필드 가서 공이 막 뭐 좌탄우탄이 과하게 나거나 이러면 여기서는 뭐 지금 뭐 슬라이스가 나지만 공이 좌우로 휘둥그지는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크가 한 번 나면 이제 드라이버 잘 쳐놓고 한 60m 남겨놓고 어프로치 3번 하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 또 무섭더라고요. 한 번 나니까. 계속. 그죠. 생크 나면은 생크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게 제일 심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한 번 라운딩 또 괜찮아져서 이제 괜찮나 보다 해서 다음에 가면 또 갑자기 또 한 번 나고. 한 번씩 나오고. 근데 요새는 그나마 좀 제어는 되긴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백스윙을 할 때 혼자 네네. 느끼는 건데 저는 한 요 정도까지만 펼치면서 들어야 조금 더 넓어지는 느낌이고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이게 쭉 당겨지는 것 같은데 한 요 정도까지만 그냥 들어서 네. 치는 게 오른팔이 구부러지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더... 네네. 그리고 오른팔이 여기 붙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를 이 팔의 간격을 자꾸 넓히는 훈련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가 굳어 있고 하면은 유연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 자체가 회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피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자꾸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스윙 한번 올려보세요. 집에서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상체 숙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좀만 힘 뺄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쭉 올려보면 지금 벌써 좀 힘들죠? 네. 상체를 좀 많이 숙여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좀 버티고 있으면 이게 스트레칭 효과가 좀 있거든요. 네. 오른발도 이렇게 되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회원님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잘하고 싶으면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제가 맨날 하는 건데 타이거 우즈가 나와서 기자가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 아이언, 퍼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가동성이라 그랬어요. 몸의 가동성이 골프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자긴 그게 운이 좋게 좀 타고나게 가동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방금 오른일 일어난 현상의 거의 90% 이상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가동성이 안 좋아서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유연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성인 남성들이 스윙이 좀 뻣뻣하고 힘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가동성 때문에.
그냥 돌아만 가면 다 되는데. 근데 저희 같은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일반 분들보다 잘 돌아가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편하게 쳐야 하는데 가동성이 되니까 여기까지도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님 입장에서는 내가 스윙을 더 좋게 한다면 이 스트레칭이나 가동성 쪽에 좀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 연습할 때 제가 프로님 유튜브 보고 이제 따라는 했었는데 네.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나?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백스윙이라기보다는 그냥 힘과 운동으로. 가동성을 기르는 운동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운동으로 생각해야지 약간 골프 스윙처럼 생각하는 건 좀 아니에요. 아,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그립도 그냥 대충 잡고 코어 힘으로 보세요. 하나, 배 힘도 기르고 둘, 셋 하면서 TV 보는 거예요. TV 그냥 보면서. 그러면 여기가 좀 늘어나고 힘이 길러지잖아요. 그럼 내가 연습장 갔을 때 쫙 안 뻗고 그냥 편하게 딱 올려도 편하게 올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원님은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기존의 골프가 80대 칠 수 있는 실력은 있는데 생크 나는 것도 이게 생크를 다 고쳐도 아시겠지만 계속 좀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몸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팔을 넓게 걸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준비를 네, 해야지 한 번에 잘 맞는 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스윙 폼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원래 처음에 이제 한 1년 배웠을 땐 한 분한테 계속 배워서 사실 지금도 옛날 영상을 찾아보면 1년 차 때가 제일 스윙이 이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저거 하고 막 계속 바꾸다 원래 보니까 그래요, 스윙이란 게. 그때는 좀 지금 말씀하신 거 던졌다가 이제 백스윙도 쭉쭉 잘 뻗어지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절제하다 보니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자꾸 4분의 3 스윙이 좋다 뭐 자꾸 모양으로 만드니까 이게 점점 좀 산으로 가는 느낌. 맞아요. 모양을 만드는 거는 저는 정말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모양을 많이 만들어 봐서 끝이 안 난다는 걸 알아요. 아침부터 밥만 먹고 내가 10년을 쳤는데도 모양이 안 만들어진다면 이 아마추어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은 그런 트레이닝 방식으로 요새는 많이 하다 보면 훨씬 모양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게 된 거예요. 회원님 몸이 저랑도 다르고 여자 프로랑도 다른데 그걸 똑같이 만든다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회원님이 가진 상태에서 우린 최상의 기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기능이 안 나와요. 일단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 임팩트 때 이렇게 되면 어때요? 기능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공이 뜨기만 하고 거리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때 뻗는 걸 만드는데 이거를 모양을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이런 것처럼 툭 치거나 아니면 공 칠 때 그냥 쭉 뻗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툭툭 치다 보면은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집에서는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내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 치러 와서는 절대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네네. 머리를 좀 비우세요. 그리고 아까 저거 본 것처럼 그냥 네네. 던지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네네. 이렇게 해서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규 그게 없어서 그냥 네. 그 공간류가 뜰 때 네, 지금 네, 그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주 뭐 제가 왜냐면 시간 여유는 좀 있어가지고 뭐 아무 때나 뭐 오고 뭐 이런 거는 네. 상관이 없거든요. 네.